자, 이번 강의에서는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한 페이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페이징이라는 개념은 한 번의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조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두 번의 메모리 접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1000번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온다 라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면 프로세스 입장에서 메모리 1000번지라는 것에 대한 물리적인 프레임 번호로 변환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저장되어져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하는 일이 한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실제 그렇게 변환되어진 특정 메모리 번지로부터 실제 내가 프로그램에서 필요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메모리 접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CPU가 메모리를 입출력할 때마다 매번 두 번의 메모리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CPU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오버헤드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TLB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캐시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볼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재 페이지 테이블이 많이 낭비되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프로세스의 실제 크기는 매우 작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의 대부분의 항목들이 비어있는 상황이 발생되어진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프로세스 테이블을 좀 더 효과적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다단계 페이지 테이블 등의 방법들이 제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TLB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내에서 메모리 2000번지, 즉 2번 페이지에 속한 어떤 논리적인 주소에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MMU는 논리적인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 테이블에서 현재 2번 페이지다 라고 하면 2번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 번호를 얻어오기 위해서 메모리를 한번 접근해 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얻어온 프레임 번호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물리적인 주소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다시 읽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메모리 접근이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탐구 9-2의 예를 통해서 메모리 접근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2비트 CPU를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한 페이지의 크기가 4KB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코드의 수행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현재 배열 N은 논리적인 주소 2000번지, 즉 2번 페이지에 할당되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현재 이 페이지에 대한 물리적인 주소는 7번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배열 N은 정수형 배열로서 400바이트의 크기를 갖고 있고, 따라서 모든 내용이 하나의 페이지, 즉 하나의 프레임 안에 다 저장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은 현재 물리적인 메모리 10번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상황에서 for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는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배열 n의 i번째 요소들을 누적 합 구하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적절히 n이라는 배열에 값들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값을 누적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는가 보면 배열 n의 첫 번째 요소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2000번지에 있는 배열의 값을 읽어와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다만 이 2000번지에 있는 배열의 내용을 읽어온다라는 일이 실질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이 2000번지에 대한 물리적인 주소값을 얻어낼 수 있어야 돼서 일단 페이지 테이블로부터 정보를 얻어오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현재 페이지 테이블은 A000번에 할당되어져 있는데 현재 우리는 2번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것이니까 A000번에서 4바이트씩 두 번 떨어진, 즉 A008번지가 2번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 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A008번지를 통해서 현재 프레임 번호 7이라는 값을 얻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주소 2000번지 값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페이지 테이블 A008번지부터 프레임 번호 7 값을 얻어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7000이라는 물리적인 주소 값을 얻어내서 데이터를 읽어오겠죠. 자, 다음에 N1의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 역시 현재 논리적인 주소 2004번지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 테이블에 현재 A008번지, 여전히 이 N이라는 배열은 2번 페이지에 접근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프레임 번호이긴 하지만
현재 2번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 번호를 여전히 가져오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전히 A008번지로부터 하나의 프레임 번호 7 값을 얻어오게 되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7004번지로부터 배열의 두 번째 요소 값을 읽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배열의 마지막 요소를 처리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어지겠죠. 자,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현재 이 n이라는 배열이 하나의 페이지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논리적인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을 하기 위한 프레임 번호를 얻어오기 위해서 메모리에 같은 영역을 접근한다라는 것이고, 메모리에 같은 영역을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하는 매 순간마다 메모리를 한 번씩 접근해줘야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CPU가 메모리를 접근할 때마다 메모리에 존재하는 페이지 테이블들을 참조할 때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TLB라는 고속의 하드웨어 캐시를 통해서 메모리에 대한 반복적인 접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주소 변환 캐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최근에 접근한 페이지 번호와 그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 번호 쌍을 항목으로 저장하고 있는 캐시로서 현대 컴퓨터 내에서는 MMU 내에 이 TLB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캐시 메모리는 소위 연관 메모리라고 해서 일반적인 메모리처럼 순차적으로 검색하게 되어지면 그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병렬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특수한 하드웨어가 지원되어지는 메모리를 가리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따라서 많은 메모리를 장착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하나의 페이지 번호에 대한 프레임 번호를 얻어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인 메모리에 저장되어진 페이지 테이블로부터 가져와야 되지만, 이전에 한번 접근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TLB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현재 내가 접근하는 페이지 번호와 같은 페이지가 TLB 내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물리적인 메모리 접근 없이 TLB에 저장되어져 있는 프레임 번호를 통해서 빠르게 프레임 번호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탐구 9-2에서 봤듯이 같은 페이지 내에 포함되어지는 배열을 연속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페이지 번호가 바뀌지 않고 그에 따라 프레임 번호를 다시 읽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최초 한 번의 프레임 번호를 가져올 때만 메모리상의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반복되어지는 작업을 통해서는 그저 TLB에 저장되어진 프레임 번호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TLB는 모든 항목들을 동시 비교 가능한 고속의 하드웨어 캐시이기에 가격이 비싸서 많은 용량을 장착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현재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가 TLB 내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TLB 미스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경우에는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에 저장되어져 있는 페이지 테이블로부터 현재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 번호를 얻어오고 그 얻어온 것을 TLB에다가 저장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TLB 내용이 다른 페이지 내용들로 꽉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교차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대체 삽입해주는 처리들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TLB를 가진 경우에 메모리 접근 과정들을 살펴보면 CPU 내부에서 논리적인 주소를 접근하고자 했을 때 그 주소가 현재 페이지 2번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TLB를 접근을 해봤을 때 페이지 2번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TLB 히트가 발생되어져서 즉각적으로 현재 페이지 2번은 7번 프레임에 저장되었다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 프레임 번호와 옵셋 값을 가지고서 물리적인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물리적인 주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의 메모리를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논리적인 주소를 통해 가지고서 페이지 번호를 TLB에서 조회해 봤는데 TLB상에서 현재 2번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TLB 미스가 발생되어져서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값을 기반으로 해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 테이블로부터 2번 페이지에 대한 값을 저장하고 있는
7번 프레임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 그 얻어낸 값을 TLB에다가 저장하고 주소 매핑을 위해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탐구 9-3에서는 탐구 9-2의 예에 대해 TLB가 있는 경우의 실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전역적으로 선언되어지는 배열에 대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n이라는 배열은 모두 다 2번 페이지 내에만 할당이 되어져 있고 2번 페이지는 물리적인 프레임 7번에 할당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 것입니다. 반복문의 첫 번째 주기에서 n이라는 배열의 0번 요소를 읽어드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논리적인 주소 2000이라는 값을 통해서 2번 페이지를 접근하고자 한다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TLB를 통해서 조회해 봤더니 2번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에 저장되어진 페이지 테이블로부터 프레임 번호를 얻어와야 되겠죠. 현재 페이지 테이블은 A000 번지에 할당되어져 있는데 2번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것이니까 A008번지로부터 프레임 번호를 읽어오게 될 것이고 그 읽어온 내용들을 TLB에다가 저장해 놓고 나서 실제 배열의 0번 요소 값을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후 배열의 1번 요소를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논리적인 주소값 2004번지를 접근하게 될 것이고 현재 페이지 번호는 2번 페이지를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에 현재 TLB 내용들을 비교해 봤더니 2번 페이지는 현재 7번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다라는 정보가 발견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메모리에 저장되어져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할 필요 없이 그저 TLB상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7번 프레임에 4번 옵셋 영역을 접근해라 라는 의미로 7004라는 물리적인 주소를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배열의 두 번째 요소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현재 2번 페이지에 저장되어져 있는 배열의 나머지 요소들을 접근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배열의 내용을 접근하기 위한 최초의 경우에만 TLB 미스가 발생되어져서 현재 페이지 테이블을 위해서 한 번, 또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메모리 조작이 발생되어지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TLB상에 저장되어 있는 프레임 번호 값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저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만 한 번씩 메모리를 접근해주면 되는 메모리 접근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성능을 향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탐구 9-4에서는 역시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의 내용들을 접근하고자 하는데 현재 배열이 두 개 페이지에 걸쳐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즉 정수 2000개짜리 배열을 만들었기에 총 8000바이트가 필요한 배열인 것이죠. 우리 한 페이지의 크기를 4KB 두었기 때문에 이 배열은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할당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하기를 배열의 앞부분이 2번 페이지에 뒷부분은 3번 페이지에 할당되어 있다 가정하고 이 2번 페이지는 현재 메모리 프레임 7번에 3번 페이지는 메모리 프레임 9번에 할당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배열의 전반부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 최초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접근할 때에는 2번 페이지를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TLB를 살펴봤는데 현재 TLB상에 2번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TLB 미스가 일어나서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상에서 A008번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을 해서 현재 2번 페이지에 대한 물리적인 주소값 7번 프레임이라는 것을 얻어내게 되고 그 정보를 TLB에 저장하고 메모리에 접근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후 1번 배열 요소들을 접근할 때에는 이제 TLB 히트가 일어나서 페이지 테이블을 위한 메모리 접근은 필요 없이 그저 배열의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부분만 일어나면 되겠죠. 자, 그것이 현재 2번 페이지에 담겨져 있는 1024개의 배열 요소를 접근하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배열의 1024번째 요소를 접근하게 되어질 때에는 이제 2번 페이지 영역 바깥에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따라서 현재 3번 페이지 내용을 접근하고자 하는데 3번 페이지가 한 번도 접근되어진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TLB 미스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역시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의 페이지 테이블 A00C번으로부터 현재 9번 프레임이라는 번호를 얻어내게 되어지고 그 정보를 TLB에 저장한 후에 메모리에 접근하게 되어지면 이후 나머지 후반부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는 동안에 페이지 테이블을 위한 메모리 접근 없이 TLB로부터
간단하게 3번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 번호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게 되어지는 큰 용량의 배열이다라고 한다면 왔다 갔다 접근하는 것보다는 배열의 앞에서부터 혹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TLB라는 것은 참조의 지역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CPU가 접근하는 메모리 영역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주 소량의 캐시 메모리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TLB를 사용했다라고 해도 순차적인 접근이 아닌 임의적인 접근,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열의 전반부에 접근했다, 후반부에 접근했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접근하게 되어지는 경우나 혹은 반복적인 접근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느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TL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TLB가 없는 시스템에 비해서 현재 TLB라는 캐시 메모리를 조회해보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TLB 미스가 발생되어졌다라고 하면 주기억 장치로부터 접근한 내용들을 TLB에다가 저장하기 위한, 또 TLB가 꽉 찼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교체할 대상들을 찾고 처리해 주는 데 시간적인 소요가 분명히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순차적인 접근이나 반복적인 접근이 많은 경우이다라고 한다면 TLB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할 수도 없이 빠른 속도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내가 공부할 때 도서관으로부터 책을 빌려오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에 비유해 봤었죠. 이때 캐시 메모리는 내 옆에 자그마한 책꽂이를 하나 마련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내 책상 위에 모든 책을 다 쌓아 놓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내 옆에 당장 내가 참조할 몇 권의 책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책꽂이를 준비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매번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던 것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TLB라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TLB를 사용을 해줌으로써 TLB 히트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좀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TLB 히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TLB의 항목수를 늘리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겠죠. 더 많은 캐시 메모리를 장착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비용이라는 측면과 좀 상충적인 부분들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메모리 접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TLB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용은 굉장히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사실 지역성이라는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늘린다라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한 페이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한 페이지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TLB 히트가 증가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페이지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내부 단편화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낭비되어질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TLB 캐시 항목 수와 페이지 크기가 모두 고려된 TLB 성능을 나타내는 간단한 지표로서 TLB 도달 범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TLB의 모든 항목이 채워졌을 때 TLB 미스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접근 범위를 나타내는데 TLB 항목 수에다가 페이지 크기를 곱한 크기로 계산되어지기도 합니다.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현재 TLB를 고려한 컨텍스트 전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현재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CPU의 모든 레지스터들을 현재 프로세스의 PCB에 저장하게 될 것이에요. 스레드 단위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TCB에 저장된다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새로 스케줄된 프로세스의 PCB에 저장되어진 페이지 테이블의 주소를 CPU의 PTBR에 적재해 주게 될 것이에요. 이로써 CPU가 이후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논리적인 주소를 적절히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해주는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고, 자, 그리고 현재 TLB에는 이전 프로세스 수행에 대한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TLB 캐시의 모든 항목들을 지워주고
그리고 새 프로세스의 PCB에 저장되어진 레지스터 값들을 CPU에 적재한 후 실행이 재개되어지게 되어지면 새로 시작되어지는 프로세스의 정보들은 TLB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은 TLB 미스가 발생되어지면서 TLB 항목들이 점차 채워져 나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접근되어지는 메모리에 대해서 TLB 히트가 발생되어져서 효율적으로 CPU는 메모리를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